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일일 확진자가 사흘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카톨릭의대 백순영 교수, KBS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먼저 기업들이 로고를 바꾸면서까지 물론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지만 볼까요? 예, 다음 맞습니다. 우리 다음에 보자. 다음 원래 저 글자가 다 붙어 아주 있잖아요. 밀착 붙어 있죠. 그런데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건강 거리를 물리적 거리를 두자는 거고요. 다음 거 볼까요? 이거는 맥도날드인데요. 맞습니다. 맥도날드 M자형 마크가 네. 두 개가 떨어져서 방긋 웃는 모양으로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브랜드 로고들 또 이건 아우디입니다. 이건 아우디. 아우디 이렇게 아우디도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는데도 네. 이건 다 떨어뜨려서 네 개의 원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거리를 있습니다. 두자 이렇게 네. 써져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거는 폭스바겐 마크 자동차 마크인데요. 이 마크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저 원래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떨어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건 좀 생각 추리가 필요한데요. 이 마스터카드 여러분 카드에 보시면 저 두 원이 겹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건 아마 저 기업이 만든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이제 저 패러디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네. 또 보겠습니다. 계속 쭉쭉쭉 보여주시죠. 네, 이건 사실 코로나 맥주 마크인데요. 지금 아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need new name, 그러니까 새롭게 이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저 위에 완관 표시는 원래 있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왕관이라는 맞습니다. 라틴어에서 온 예. 건데 코로나 맥주도 당연히 저 로고를 쓰고 있었는데 뭐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타벅스 이게 로고인데요. 마크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국 기침 예절 마스크를 강조한 거고 카카오톡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도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펭수 국민 캐릭터인데요. 이미 마스크를 하고 팽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생활 방역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바이러스를 막아내야 되는 어떤 이런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로고들이 남일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때 영상도 잠깐 준비됐습니까? 박광식 기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보시면 떨어져 앉죠. 한 칸씩 비워서 이렇게 참석자들이 모두 저렇게 널찍하게 떨어져 앉아 있는 모습 보시면서 박 기자 지적한 것처럼 이제 익숙해져야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금요일마다 저희가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또 예배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예배 수칙들은 있어요. 잘 지켜주시는 교회 분들은 또 이렇게 띄엄띄엄 앉고 다 마스크 하면서 예배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안 지키는 교회들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기적인 생활 방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 적어도 4월 5일까지는 아무리 수칙을 만들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일단은 아주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고서 4월 5일 날까지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예배라는 것은 꼭 개신교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여러 가지 구역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하다못해 개인적인 만남까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만남, 여러 가지 모임, 모든 걸 자제하고 4월 5일까지 어떻게 하든 학교를 좀 개학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교회만이 이렇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5일까지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지켜주시는 교회도 많습니다. 다른 종교단체 좀 볼까요? 잘 되는 곳 저희가 몇 군데 추려봤는데요. 성당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성당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탈리아의 신부님이 각 신도들이 미사에 못 참석하니까 가족들 사진을 보내서 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성당에서는 이렇게 가족들 사진을. 이 사진은 연희동 성당 신부님이 인스타그램으로 미사를 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하고 같이 미사를 하시기 위해서 인스타 라이브로 재밌게 이렇게
디자인도 하셨네요. 네. 잊었는지 몰라도 니네 지금 천주경 사순절이라서 네. 아주 친근하게 하지만 사회적 거리 지키면서 종교 활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 봤고요. 네. 정말 재밌는 영상,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기발한 영상이라고 할까요? 네.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역시 종교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네. 미국이죠? 네, 미국인데 이거는 신부님이 만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로 고해성사를 보고 있습니다. 한 명씩 저렇게 죄를 고백하고 네. 이거는 드라이브 스루 예배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지 않고 미국은 뭐 넓으니까 광장에서 이렇게 넓은 들에서 모여서 카트로 이렇게 헌금까지 얻는군요. 네. 네. 여기까지 볼까요? 만들어 나가고 익숙해져야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2주간만 정말 마지막으로 총력전을 다해보자 해서 정부와 모든 단체들, 업종들, 기업들, 학교까지 참가하고 있는데 안 지키는 분들도 많죠. 네.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확진율이 매우 높은데 제주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미국에서 귀국한 딸이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4박 5일 여행을 가서 그것도 기침하면서 확진 판정받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3월 15일에 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인데요. 네. 미국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도착을 해서 5일 네. 뒤에 20일부터 한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한 어머니랑? 겁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랑 지인 2명에서 총 4분이 이제 여행을 간 건데요. 네. 그리고 나서 제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제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입국했던 분, 그러니까 15일 정도에 입국했던 분이면 자가격리 권고 대상을 받게 됩니다. 권고를 받았고요. 근데 제주도에 입도해서 이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여행을 계속 강행을 했고 네. 뭐 여러 군데를 갔다 돌아다닌 겁니다. 성산 일출봉 자료화면이 나갔는데 거기도 갔다 왔더군요. 제주도 동선 이 모녀의 동선을 좀 볼까요? 네. 네, 처음에 제주 한화 리조트에 머물면서 예, 제주 하나 리조트에 머물면서 3월 20일에 성산 네. 예,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미착용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다 착용한 게 아니라 일부 곳곳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했던 곳들이 있는데요. 네. 3월 20일에 이제 쭉 보시면은요, 이제 3월 23일에 또 이게 바로 그 서울로 올라오기 하루 해비치, 전인데요. 네. 23일 날 해비치 의원과 소아 약속. 서선 제주도의 동남쪽까지 그러니까 예. 제주에서 거의 제주도의 동쪽을 다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니까 결국은 의원을 방문해서 약까지 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개 하이킹 레저나 여러 가지 또 배 타고 또 성상 포항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때도 마스크를 미착용했던 구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얼마나 많은 지역이 지금 방역하고 폐쇄되고 이랬겠어요? 한 20여 곳 정도가 이제 다른 넘는다고.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전부 다 피해를 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는 지금 거의 청정 지역으로 지켜가고 있는데 일단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스스로 건 거지만 네. 다른 분들은 다 잘들 지키시던데 그것도 제주도까지 가서 그다음에 교수님 중요한 건 기침 계속 나오는데 병원 가서 처방까지 받으면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19라고는 아마 생각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네. 의심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거 보면은 이 상황이 굉장히 심중치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귀국을 했을 그러면 것이고요. 거기서 병무원을 갈 때 제주도에도 선별진료소가 많을 텐데 왜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그렇죠. 우선 선별진료소만 갔어도 그렇게까지 큰 방향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감염이 됐어도 가볍게 앓고 끝난다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행동을 했었던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중해질 수 있다 하는 것과 17세 소년들 사망할 때도 사이토카인 스톰 얘기가 나왔지만 그분은 뭐 이 코로나19는 음성으로 나왔고 네. 미국에서도 어린 사람들도 많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주 증상은 호흡기에 폐렴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다 나은 다음에 보면은 중국의 역학 결과들을 보면은 다른 장기들도 손상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심지어는 생식세포까지도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감염이 안 된다거나 네. 혹은 증상이 약하거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의원에 가서 기침 나고 열납니다 하면 병의원이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의사가 혹시 해외에 있다 왔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왜 걸러지지 않았나? 본인이 감췄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네. 제주도가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네. 제주시가 거의 뭐 경종을 울리는 듯한 오늘 발언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환자분, 그러니까 첫날 20일 저녁부터 오한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는데 또 그리고 제주도에서 인근 병원을 방문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 건 일단 고의성이 있다라고 제주시는 본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녀의 행동이 네. 제주도와 이 도의 도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요. 네. 피해액을 지금 산정 중인데요. 손해배상액을 한 1억 원을 이렇게 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요. 일단 관련 방역이나 이런 예산까지도 다 구상권을 그렇죠.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들 지나간 업소들이 모두 폐쇄가 됐는데 해비치 리조트 같은 경우 방역 조치 후에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갖다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해비치 호텔 제주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객실이 한 215개가 있는데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만 계산해도요. 네. 폐쇄됐을 경우에 하루 3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자치도는 이 피해액을 지금 산정 중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따져만 봐도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이제 유학생 A 씨와 그리고 동행한 어머니 B 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예. 제주도는 다른 생산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경제가 멈춰서는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곳인데 해외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가서 확진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마는 이것은 제주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고 증상 또는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도민들까지도 자가격리 수준의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청정 제주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이러한 관광객은 필요 없습니다. 제주로 여행을 오는 사람이라면 청정 제주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 동안 제주에 오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반대로 제주의 또 다른 확진자, 물론 지금 확진자들은 제주 분들도 아니고 서울 분들인데 또 다른 미국에서 왔고 제주에 있는 유학생 확진자의 동선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대로 규칙을 준수했더군요. 네, 김포에서 이제 제주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제 도착을 했죠. 물론 이제 승무원하고 승객, 뭐 발열감시원은 지금 격리 조치가 됐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 택시에서 공항에서 자택을 이동하고 또 택시를 타고 다음날 제주 보건소 바로 선별진료소로 갔습니다. 네, 본인이 일단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일반 의원을 간 게 아니라 선별진료소로 갔다는 부분을 갖다가 좀 높게 평가를 하고 네, 싶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택시를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자택을 이동했고 그 경로에 있어서는 방역 격리조치가 지금 다 완료된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두 군데만 집하고 선별진료소 가서 해외에서 왔으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뭐 가족들도 만나러 다니고 이랬을 텐데 원칙을 잘 지켜준 확진자의 모습 봤고요. 자, 확진자 통계 좀 보겠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91명 늘었습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91명 늘었는데요. 그리고 외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전체 확진자 중에선 309명이지만 뭐 어저께 는 사람만 25명입니다. 25명? 그리고 사망자도 8명 늘어서 139명인데요. 이건 지자체에서 또 추가로 숨진 사람들 소식이 있어서 내일 통계에선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쾌대에서 격리 해제된 분 하루에 어제 384명이 늘어서 4,528명, 지금 거의 50%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왕쾌대에서 다시 말해서 9,300여 명이 감염됐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사람은 4,000 한 뭐 절반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다. 그렇게 다 볼 수가 퇴원하시거나 완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90명 정도가 확진되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보면 요즘 한 100명으로 치면 20명, 30명 정도는 예. 해외에서 온 확진자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런 가운데 박 기자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네. 대구 대실요양병원 원래 집단 감염이 있었던 곳인데 일단 여기서 추가 감염자가 많이 나왔어요. 10명 이상 나왔어요. 사실 오늘 신규 확진자 91명 늘었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상당수겠구나 했는데 오늘 대구 지역에서 34명이 그렇습니다. 확진되면서 이거 대구 지역은 이미 다 감소세로 그리고 주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가 좀 방심했던 거였는데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대실 요양병원에서 환자 10명하고 간호사 1명, 간병인 1명 등 모두 12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실 요양병원에서만 지금 모두 90명이 지금 확진된 것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저께 이제 감염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실 요양병원이 있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아직 포함되지 않은 건데요. 집단 발병이 한 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제 여기 60명은 추가로 나온 추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실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에 거기에 8층하고 11층은 제2미주병원입니다. 제2미주병원. 제2미주병원인데 이게 정신과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대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다수가 나왔을 때가 21일입니다. 그럼 21일 날 같은 건물에 있던 제2미주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와 종사자를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을 안 했고요. 그때 그 다음 날 제2미주병원에 있는 종사자만 72명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2미주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때 검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일 날 환자 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제2미주병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검사를 했고 확진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1명이 나와서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했고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걸로는 거기 제2미주병원의 환자 61명, 그리고 종사자 1명 해가지고 지금 61명이 추가로 더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수님? 처음에 엿새 전에 그 건물에서 대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못 밝혀낸 건지, 뒤늦게 밝혀진 건지, 아니면 그때는 감염이 안 됐었는데 방역 조치하면서 1명이 감염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제2미주병원에 60여 명이 뒤늦게 감염이 된 건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같은 층에 있고 노출이 어느 정도 위험이 있었으면 전수조사를 했어야죠. 왜 그러냐면 이 관계자만 했다는 얘기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초기에 감염된 사람들은 음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무증상 잠복기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자들에 의해서 환자들은 면역력이 하여튼 정신과 병동이라도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감염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증상도 빨리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방역당국이 처음부터 이것은 선제적으로 모든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사실은 이게 대구 경북만 이렇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이 항상 얘기하는 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원내 감염 이 두 가지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왔었는데 이 방법을 제대로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이 박 기자 62명이 오늘 나온 추가 확진자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아마 내일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내일은 있네요.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게다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2미주병원에서 한 50명 정도는 아직 검사 결과가 안 검사 나왔다고.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61명 플러스 수십 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통계에 나오는 반영이 통계에 되겠죠. 오늘 확진자로 더해지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단 그 건물만 있겠느냐.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단순한 한 명의 확진자, 거기에 한 번에 한 집단의 집단 감염이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논란의 입국 금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오늘 밤 자정부터 외국인들의 입국을 완전히 막습니까? 그럼 이제 한국 사람 중국 못 들어갑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젯밤 11시쯤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를 한 건데요. 중국은 내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0시부터 외국인은 비자와 거류,
허가가 있더라도 중국에 대한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이 환승객이 무비자로 잠시 체류할 수 있던 제도도 중단되고요. 다만 외교나 이 공무 등 이런 비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과학, 기술, 인도주의 활동 등으로 반드시 중국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네. 새롭게 비자를 발급해서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장기 체류하다가 잠시 이제 출국했던 우리 교민과 그리고 유학생 등이 당분간 중국을 입국을 못 들어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우리 베트남의 삼성전자 공장에 180여 명 엔지니어들 따로 비자 받아서 갔는데 그런 건 가능하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불효불급한 산업 인력들은 비자 따로 받으면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따로 비자를 받아서 네. 그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해 보죠. 어제도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한국처럼 막지 않고 봉쇄하지 않고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확진자 중에 점점 외국에서 오는 비중이 높아지고요. 어쩔 땐 절반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어제 감염학회 이사장도 의료진들이 지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막았으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막자 이런 주장을 했던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는 한 1,000명, 1,500명 들어오고 미국에서는 하루에 2,000명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80~90%는 우리 국민이죠. 일단 우리 국민을 막는 건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우리 국민은 뭐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시키더라도 거의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 그죠? 거의 이견이 네. 없을 그럼 이제 남은 10% 조금 넘는 외국인들이라도 막자, 아예 막자. 박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이게 뭐 딱 단칼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네. 문제인데요. 사실 그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의 이야기는 좀 이해는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은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를 보는 이제 전문가니까 네. 감염원의 유입을 모두 막아야 한다. 이런 원칙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입국을 금지하고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한 10%인 외국인까지도 다 막아야 된다라는 이 문제는 조금 의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좀 사회 경제적인 관점까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고 자기 나라에 필요한 인력들은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해도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던가 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각도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85%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한국계 증시 용어로는 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도 하는데 한국계 외국인들도 많을 거고 이 사람들도 막을 것이냐 외국인들을 막는다면 또 하나는 관광하러 지금 들어오겠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정말 불효불급한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그분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나라와 산업이든 뭐 장사든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출국해서 한국까지 온단 말이죠. 그 나라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한데 이분들을 막을 것인가? 이 15% 정도 되는 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관광으로 오시는 분은 분명히 없을 것이고요. 외국인들이라고 해도 결국은 우리나라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적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이라는 것은 아주 민주적인 방역으로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진단하고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막겠다는 방식이고 네. 아직까지는 이 방역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해야 될 것이고 또 전수조사 지난 다음에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갔을 때 모든 사람을 다 2주 격리한다 네. 뭐 하는 방식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일본이 탄력 그렇게 있게, 합니다. 네. 탄력성 있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 방역 여러 개도 맞춰가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추이 보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미국이 확진자 수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순이 아니고 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확진자 수가 네.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넘어서서 제일 많이 발생할 줄은 그 누구도 아마 네.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찾아왔고요. 지금 83,000명 정도가 돼 있는데 네. 하루 새 한 16,000여 명 정도가 제가 증가했습니다. 열흘 전에 미국이 몇 명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열흘 전에 지금 83,000명이죠. 열흘 전에 미국이 5,000명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증감 추이만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한국이 1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1월 21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저 8만 3천 명의 수치의 증감을 갖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10,000명 될 때까지 확진자가 10,000명 될 때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10,000명에서 8만 명으로 가기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것에 대한 이유, 분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검사 물량을 갖다 엄청 늘렸기 때문에 네. 검사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건 네.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처가 이건 실패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늦게 발견한 겁니다. 이 검사를 갖다가 우리 한국처럼 좀 더 일찍 발견해서 격리하고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검사를 하게 되니까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자들이 많이 네. 퍼져 있는 상황을 그냥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수준 이라고 되는 겁니다. 미리 찾아내느냐, 뒤늦게 찾아내느냐, 똑같이 찾아내지만 중요하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뉴욕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몇 장 볼까요? 네. 퀸즈의 한 병원 앞에서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얼마 전부터 이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엄청 검사를 받고 있고요. 네. 여기는 쓰레기 봉투 의료진들이 얼마 장비가 없는지 아시겠죠? 쓰레기 봉투로 된 옷을 입고 의료진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저 병원에 최소 4명의 환자들이 있고 여기는 뉴욕에 있는 임시 영안실이라고 합니다. 이미 병원에 있는 영안실들이 부족해서요. 네. 뉴욕 시장의 호소까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Ventilators, ventilators, ventilators. We need 30,000. We have in the existing hospital system 4,000 ventilators. Federal government has sent 4,000. We're exploring splitting, where one ventilator could do 2 patients. 미국이 한 3주 안에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미국 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그거는 아무런 방역을 하지 않았을 때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는 모델링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동부 지역에 특히 뉴욕주 같은 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네. 또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민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마약 중독자들 또는 이 많은 사람들의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방역이 된다면 즉 임시병상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하지만 의료진 또 이 물자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연방정부 수준에서 방역을 강력히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같으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톨릭 의대 백순영 교수, KBS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